스케치업을 열고 여기다가 이제 그 건축 평면도를 가져다가 놓고 쓸 겁니다. 캐드로 그린 도면을 스케치업으로 가져와서 그거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화면은 가급적이면은 45도 녹색, 빨간색, 파란색이 보이는 방향으로 놔주고 하는 게 좋고요. 파일 메뉴에 가시면은 임포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통해서 가지고 오셔도 괜찮고요. 이거를 통해서 파일을 찾아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끌고 오셔도 돼요. 끌고 와서 여기다 놓으셔도 동일합니다. 편하신 대로 쓰십시오. 임포트로 가져올 때의 장점은 옵션을 좀 쓸 수 있는데 옵션에 보면은 요런 뭐 추가적인 단위 설정 같은 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좀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임포트 하시면은 창이 떠요. 별 문제 없이 잘 들어온 애들 쭉 보여주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애들 이렇게 좀 보여주는 창이 뜨고요. 클로즈 누르면은 이렇게 정리를 안 한 파일을 자 어찌됐든 캐드 파일을 가지고 오면 문제없이 이 스케쳐 파일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이쪽 가운데 하단에 보면은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화면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에 이렇게 생겨 있는 걸 누르시면은 전체 보기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도면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얘가 그 원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동 툴로 모서리 같은 데를 잡아서 요쪽에 요 코너에 보면은 XY축이 교차되어 있는 곳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요쪽 근처에다가 이 도면을 갖다가 놓는 거로 하겠습니다. 얘도 그 캐드에서 가져온 DWG 파일이긴 한데 실수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요 안쪽에 편집 모드로 들어가요.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은 선입니다. 선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실수로 여기를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귀찮아져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ESC 누르시고 물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엔티티 인포를 보시면 엔티티 인포에 눈, 자물쇠 이렇게 있어요. 눈 모양은 이제 본다 안 본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자물쇠를 눌러 놓으면은 얘가 빨갛게 바뀝니다. 빨갛게 바뀌면서 더 이상 편집이 안 돼요. 편집이 안 되고 이동을 하려고 해도 이동 때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렇게 배경에다 깔아놓고 쓰는 애들이 있으면은 좀 묶어 놓고 편집이 안 되게 쓰시고요. 물론 요거를 분해해서 작업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 파일을 벽체만 따로 내 가지고 와서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방법 말고 저희는 위에다가 그리는 방법을 할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도면을 그리실 때 캐드 파일에서 이렇게 벽체만 분리되어 있거나 이런 형상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 안쪽에서 형상을 이렇게 지워내요. 뭐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지워낸 다음에 보여만 드릴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선 하나 그려주면은 여기 면이 생기겠죠. 면이 생겼으니까 얘를 그대로 돌출 이렇게 해서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나중에 수정을 하거나 편집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그 벽체마다 그러니까 형상의 덩어리마다 끊어서 만들고 나중에 별 문제가 없으면 유니온으로 합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변경이나 수정에 좀 대응하기가 좋으세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진 않을 거고요. 저희는 그냥 여기 있는 이 물체를 잠금해 놓은 상태에서 이 위에다가 그릴 겁니다. 요 위에다 그릴 건데 나중에 저희가 유니온이라고 하는 도구로 합치면은 한 덩어리가 될 거니까 여기 부분에 요만한 네모를 하나 만들어서 한 개씩 끊어서 여기서 여기는 벽이 하나잖아요. 물론 요 사이에 또 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 부분에 벽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는 일자로 만들어도 큰 상관은 없는 곳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나중에
여기에 벽면에 재료를 다른 걸 쓰고 이쪽에 벽면에 재료를 다른 걸 쓴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벽이 끊어져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벽을 끊어서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렉탱글로 확대를 하셔서 좌측 하단입니다. 좌측 하단. 좌측 하단 쪽에서 이쪽에다가 벽을 네모를 하나 그냥 그려줘요. 이렇게 네모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은 면이 생길 거고, 이 면을 돌출을 시키면은 한 3000 정도로 하겠습니다. 3000 정도로 돌출을 시켜서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기둥을 이쪽으로 늘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늘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기둥을 다시 하나 세워놓고 이쪽으로 또 벽을 늘려줘야 되고, 여기다 기둥 하나 세워놓고 이쪽으로 다시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치면은 이게 컴포넌트로 만들어 버리면 동시에 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만드셔야죠. make 그룹. 그 다음에 복사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코너마다 하나씩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코너마다 하나씩 복사해 놓는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도 보시면 기준점을 아무데나 잡으시면 이 가운데 같은데 놓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가 모서리가 네모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오른쪽 끝에서 잡을 때 기준점을 이 모서리를 잡아서 복사해 주시면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모서리를 잡아서 복사를 해서, 이게 파일이 정리를 안 하고 가져오면 지금처럼 이게 작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리하고 가져오시고요. 이때도 축 고정을 시켜서 가져오면 정리하기가 쉽죠. 이렇게 축 고정을 시켜서 가져와서 이쪽 코너에다 놔주고, 여기 끝에는 반대쪽 끝을 잡고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끝나는 위치 맞춰서 하나 놓으시고, 창문이나 문이 있는 곳, 창문, 여기가 창문이거든요. 창문이 있는 곳, 문이 있는 곳도 맞춰서 하나씩 복사를 해 두시면 돼요. 여기도 한 번에 이어서 그리는 게 아니고 보통은 끊어서 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끊어서 끝단에 맞춰서 놓겠습니다. 복사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몇 개만 최대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물체를 복사하실 때는 축 고정을 활용하시면 좋다인데, 축 고정하는 방법은 키보드 화살표 그리고 Shift 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예였죠. 저는 Shift 키를 조금 더 잘 쓰는,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축 고정을 하면서 쓰시면은 별로 안 어려우세요. 그 편집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작은 벽도 좀 있어요. 작은 벽도 있으니까 그쪽도 마찬가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놔주세요. 이 화장실처럼 생겨 있는데, 이거는 뭐 전부 세면기 변기는 아시니까, 화장실처럼 생겨 있는 곳은 뭐 이렇게만 해놓으면 금방 끝나요.
쓰고 나서 이게 여기 미드 포인트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누르시고 아무데나 누르시지 마시고 스페이스바에서 물체를 선택하시고 이동 툴로 엔드 포인트 같은 거 딱 찍어주세요. 그다음에 엔드 포인트가 이쪽에 교차점까지 당겨놓으시면 쉽게 되십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주변에서 여기 똑같이 이쪽까지 끝선면 제가 아까 안쪽 선을 잡았습니다. 네. 그 잡으실 때 지금 보면 습관적으로 가운데를 잡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쉽습니다. 여기를 잡고 물체를 먼저 선택하고 이동 툴로 이런 데를 누르지 마시고 정확하게 엔드 포인트 같은데 이런 데를 찍으시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여기도 교차점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 가급적이면은 아직 숙달이 안 된 기능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절차에 맞춰서 한 번씩 쭉 써보세요. 웬만한 저희 배운 기능은 이거 만들 때 거의 다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기서 한 번씩 쭉 써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공부하시는 분이 그린 건데요. 설계는 그렇게 막 나쁘지 않게 됐는데 형상이 완벽하게 돼 있다는 아닙니다. 그 점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